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 우리 저번 시간까지 연소자의 연소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탐구활동 176페이지에 교과서 176페이지 탐구활동 내용 살펴보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탐구활동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성실이는 17세 고등학교 학생인데 용돈도 벌고 삼촌도 도울 겸 해서 지난 겨울방학 때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삼촌이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2주 동안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8시간 주 6일을 근무하였다. 주 6일을 근무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주가 지난 뒤 아르바이트 대가를 달라고 하니까 삼촌이 미성년자라서 돈을 못 주고 본인의 누나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성실이 어머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이는 엄마 몰래 하는 거라서 혼날 상황이 있는데 삼촌한테 사정을 얘기했더니 삼촌이 하루에 5,000원씩 계산해서 상품권으로 주겠다 했습니다. 자, 성실이는 삼촌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라는 내용인데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연소근로자와 근로기준법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내용들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실이가 이 사례에서 근로기준법상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자. 이렇게 보면요. 자, 먼저 69조 내용을 보면, 그죠? 69조 여기 밑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69조 보시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는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그 다음에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우리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그러면 일주에 5시간. 그럼 하루에 막 5시간씩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1시간씩 해가지고 최대 5시간까지 된다. 자, 그러면 1일 몇 시간? 그죠? 7시간. 일주에 35시간은 초과할 수가 없다. 다만 이제 당사자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 근로할 수 있죠. 1일 1시간, 일주 몇 시간입니까? 1시간씩 5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일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 그러면 35시간에서 연장 근로 5시간까지 하면은 최대 몇 시간이에요? 연속 근로자는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성실이의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렇죠? 8시간씩 그 다음에 그러면 주 48시간을 근무한 게 되는 거죠. 4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다. 6일 근무했으니까요. 그럼 86에 48이죠. 따라서 일주에 8시간을 초과 근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초과 근무는 5시간까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68조에 따르면 68조 밑에 보시면 임금 청구입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성실히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했으므로 역시 68조 권리도 침해당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촌은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43조. 자, 43조 보시면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돼. 즉 통화로 임금을 즉 돈으로 줘야 되는데 이거 전화 통화 아닙니다. 그래서 통화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지금 근로한 시간을 한번 보시면 4시부터 자정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가 10시 이후부터는 이건 뭐라 되냐면 야간 근로입니다. 야간 근로. 근데 야간 근로를 지금 성실이가 2시간씩 한 거죠. 매일. 그래서 야간 근로를 했을 때는 성인의 경우에는 56조 여기 56조 한번 보시면은 56조는 안 나와 있네요. 56조 보시면은
50% 그러니까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봐요. 만약에 임금이 내가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야간 근로 했을 때는 15,000원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70조 2항을 한번 여기도 안 나와 있는데 2항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에 대해서 야간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이한테 야간 근로를 시키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세 미만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했다라는 게 전혀 없죠. 따라서 야간 근로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5,000원의 상품권을 준다 했는데 5,000원의 임금 역시 최저임금에 많이 미치지 못하겠죠. 지금 8,000원이 넘으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그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야간 근로한 것까지 해서 다 그걸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이거 삼촌을 사실 삼촌이라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는 좀 하기 어렵지만 삼촌이 아닌 경우에 만약에 벌을 주기 위해서라면은 벌을 줄 목적이라면 이거는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제 지금부터는 형성평가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성평가 내용입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주고 잘못된 거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된 부분 있죠.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자의 나이를 좀 주목을 하세요. 지금 20세 남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인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속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 파악을 하고요. 그럼 계약기간 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은 한 달 정도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은 시간 봐야 되겠죠.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휴게 시간 나와 있는데 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몇 시간 이내입니까? 8시간 이내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근로시간을 한번 보시면은 9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9시간이네요. 그런데 제가 앞에 보시면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라 했어요. 따라서 9시간에서 휴게 시간 1시간을 뺀 8시간이죠. 따라서 이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 다음 근로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유급휴일이 있네요. 유급휴일이 있고요. 월요일 있고 주 며칠 일합니까? 그렇죠. 주 5일 일하고 유급휴일은 월요일은 유급휴일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임금입니다. 시간당 8,000원 시간당 8,000원이고 연장 근로시 임금의 50%를 이건 당연한 거겠죠? 연장 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잘 돼 있네요.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을이 근무일에 하루 9시간 일을 했다면 하루 임금으로 72,000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9시간을 일했으면 얼마 받아야 될까요? 자, 먼저 8,000원씩 계산해서 8시간 하면 얼마입니까? 그죠? 8,000원씩 계산을 해서 8시간. 그러면은 잠시만요. 자, 다시 보면은 일단은 9시간 일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8시간에다가 원래 근무 시간 8시간에다가 초과 근무 1시간인 거죠. 8시간이면 얼마예요? 88에 64 64,000원. 그죠? 그럼 초과 1시간은 8,000원에다가 플러스 50%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4,000원 12,000원
12,000원. 그러면은 64,000원에 12,000원이면 얼마예요? 그렇죠. 72,000원이 아니고 7만 얼마가 됩니까? 6,000원을 받아야 된다. 근로시간을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효력이 없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따라서 초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에게 매 근무일 21시까지 근로를 시키는 것은 서로 합의가 있어도 위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을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그죠? 6시까지죠. 그럼 6시까지인데 9시까지 매일 근로를 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3시간이죠. 자, 하루에 3시간을 얘가 5일 일하죠. 수, 목, 금, 토, 일. 그럼 5일을 일을 합니다. 그러면 초과 근무가 총 얼마가 돼요? 연장 근로가? 연장 근로가 지금 3, 5, 15, 15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주간 12시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2시간 이내로. 따라서 합의가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합니다. 그래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근로시간 요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딱 그 최대, 그러니까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하면 됩니다. 다음, 을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은 감독 권한이 없다. 당연히 근로감독관의 역할 자체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역할이거든요. 따라서 이 근로감독관은 권한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음 5번. 을이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근하더라도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했는데, 말 그대로 유급 휴일이죠. 유급. 따라서 일주일에 1일을 개근을 했으면 일주일에 1일에 대해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이때 휴일에 받는 임금을 뭐라 그러냐면 주휴수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급 휴일에 임금을 받는 것을 주휴수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냈습니다. 자, A에서는 갑의 쟁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갑을 해고했다. 자, 지금 보니까 쟁의 행위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뭐예요? 노동 상권 중에 하나죠. 그죠? 여기서는 단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행동권이죠. 단체 행동권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 행동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음에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이유로 갑을 해고했대요. 그러면 갑이 단체 행동을 못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적법한 사유로,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로 해고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발생합니다. 뭐하고 먼저 노동 상권을 제약을 했으니까 부당 노동행위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죠. 따라서 부당 해고까지 모두 포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갑은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했어요. 구제 신청을 해서 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한, 요거 주목하십시오. A 회사는 재심을 신청했다. A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단 말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을까요? 누구 편을 들어줬겠어? 그렇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거야. 뭐 근로자가 승리했단 말은 뭐예요? 근로자는 이 부당노동행위, 행위나 아니면은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판정을 내렸다 이 말이죠. 판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갑이 정당한 쟁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A 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을 내렸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됐단 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A 회사는 그 다음부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네요. 만약에 A 회사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거는 뭐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 가야 되는데 행정소송은 안 했다 이 말이죠. 행정소송은 안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노동위원회에게 심판을 구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재심을 꼭 노동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 측에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서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똑같이, 왜냐면은 그 법앞에서는 평등해야 되니까 똑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1번 기억. 갑은 땡땡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는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이거 뭐 할 때 하는 거랬죠? 그죠?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 해고 당했을 때 우리 노동위원회 갈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 했죠. 이게 이제 민사 소송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니까 민사 소송 가능합니다. 그다음 갑뿐만 아니라 갑이 속한 노동조합도 땡땡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죠?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할 수 없죠. 하지만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부당 해고도 해당되고 부당 노동행위에도 해당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 말은 노동행위에 대해서 지금 구제 신청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해고가 아니고. 따라서 노동조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땡땡 지방노동위원회는 갑의 해고에 대해서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자, 여기에서 지금 A 회사가 재심을 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니라고 보았다가 틀렸습니다. 자, 리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쟁의행위로 인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A 회사에게 배상해야 된다. 자, 지금 갑의 쟁의행위는 뭐라고 판단을 했어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을 했죠.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야 돼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 보기에서 고른 거. 자, 대학생 갑 21살은 방학 동안 커피 전문점에서 법정 최저 임금을 받기로 하고 3개월간 알바했는데 첫 달 월급은 주었지만 나머지 월급을 미루면서 현재까지 주지 않았대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임금을 안 줬죠? 그러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을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결권을 행사했네요.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단체 교섭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응하지 않았대요. 따라서 파업을 했다. 단체 행동까지 했네요. 근데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뭐 했습니까? 을을 해고했다 돼 있네요.
해고했다. 이거는 뭐야? 부당 해고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부당 노동행위죠, 사실.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가 결국에는 근로자들의 근로상권을 방해한 거죠, 해고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결국 부당 노동행위가 더 큰 걸로 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부당 해고에도 해당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업. 갑은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소액사건 심판. 자, 여러분, 이게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소액사건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이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에요. 간편한 민사소송입니다. 즉, 소송 가액이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뭐 아주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3천만 원이 안 되겠죠. 당연히 3달을 일했으니까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도 3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액사건 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소액사건 심판은 그냥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 임금 체불을 했을 경우에 그 체불된 임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민사소송 할 수 있죠, 그죠?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갑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지금 보면 갑의 경우에는 노동조합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임금 체불이죠. 따라서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의뢰 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이의가 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재심을 근로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역시 근로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용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 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과는 별도로 행정법원에 대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행정법원에 대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한대요. 자, 제가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위원회 말고 직접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할 수 있다는데 이건 무슨 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이에요. 근데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을 하는 데입니다.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따라서 어디에 돼? 그냥 일반 법원에 합니다. 행정법원이 아니고. 즉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사용자한테 하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근데 이 행정소송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노동위원회 위원장한테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정답은 기억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1번과 같이 근로계약서 대한 내용인데, 지금 차이가 뭐냐면 종업원이 여기 17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연소근로자죠. 그래서 이거는 연소근로자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연소근로자는, 자, 근로시간 한번 볼게요.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10시부터 지금 6시까지래요. 그럼 10시부터 6시까지면 보자.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8시간이네요. 근데 휴게 시간 1시간이 있죠. 그럼 몇 시간이야? 7시간이지. 7시간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죠. 7시간까지는 괜찮죠. 자, 근데 지금 임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계약인데 2013년도에 최저임금이 4,860원이었대요.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근데 시간당 4,500원을 받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요거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거죠. 그렇죠? 요거는 위반한 거 아닌데 이거는 위반한 거다. 이렇게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을의 법정 대리인은 을을 대리하여 기획을 체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우리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다 돼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기억입니다. 대신 대리는 할 수 없지만 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즉 연소근로자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을의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동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다가 가족관계 증명서,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몇 시간이에요? 7시간 일했죠? 그래서 하루 7시간까지는 괜찮다.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이네요. 다음 을은 디귿에 합의했더라도, 즉 임금 4,500원 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요구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요 디귿의 부분만 뭐가 됩니까? 요 디귿의 부분만 무효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되니까 그럼 얼마로 받아야 됩니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전체가 무효는 아니고요. 요 디귿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가지고 4,860원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임금 청구, 근로계약 전부 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근로계약 자체는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임금 청구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여러분들 한 일주일 정도 더 온라인 수업을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원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온라인으로 다음 단원까지 제가 준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히 다시 볼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